나는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칼로 배를 찔린 듯 했다. 운이 좋다고? 내가 나한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목을 조를 뻔했다. 하지만 대신 나는 웃었다. 미친 듯이 웃으며 그녀의 짐을 챙겨 문 밖으로 던졌다. 그게 시작이었다. 복수의 시작.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우리 둘이 7년 동안 쌓아온 그곳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IT 회사에서 평범한 개발자로 일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코딩을 하며 그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꿨다. 지은은 마케팅 팀 매니저였다. 그녀의 상사, 그 새끼는 회사 부사장이었다. 이름은 박준호. 40대 중반, 매끈한 수트와 거만한 미소로 여자들을 홀리는 타입. 나는 그를 싫어했다. 하지만 지은이 그를 칭찬할 때마다 그냥 웃어넘겼다. 상사분이 정말 멋지시네. 그녀의 말에 나는 그래? 나도 노력할게라고 대답했다. 바보처럼. 그날 나는 일찍 퇴근했다. 프로젝트가 끝나서 보너스를 받았고 지은에게 깜짝 선물을 사러 갔다. 그녀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백, 가격이 200만 원이었다. 문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하지 않았다. 침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그리고 신음.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광경이 펼쳐졌다. 지은의 알몸이 박준호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그 새끼의 손이 그녀의 등을 더듬고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오빠, 오늘도 너무 좋아. 나는 얼어붙었다. 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에 그들은 고개를 돌렸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준아, 그녀가 시트를 끌어당기며 일어났다. 박준호는 침착했다. 바지를 추스르며 일어나 나를 보며 피식 웃었다. 이봐, 김영준 씨, 이건 오해야, 오해? 그 새끼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나는 대답 대신 주먹을 날렸다. 그의 코피가 터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영준아, 그만해. 경찰이 왔다. 단순 폭행으로 끝났지만 그날 밤 나는 경찰서에서 홀로 울었다. 지은은 병원에 갔고 박준호는 변호사를 불렀다. 다음 날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이미지를 해친다는 이유로. 박준호의 한마디였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집, 아내. 아니, 집은 아직 우리 거였다. 하지만 지은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온 건 사흘 후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열어보니 그녀가 서 있었다. 눈이 부은 채로. 영준아, 얘기하자.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내가 항상 일만 하고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관심 없다고? 내가 매일 피곤한 몸으로 그녀를 위해 요리하고 주말에 데이트를 제안한 게? 나는 이를 갈았다. 그 새끼랑 언제부터?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반년쯤. 오빠가 나를 이해해줬어. 내가 못해준걸? 그리고 그 말, 영준아, 너 운이 좋았어. 나 같은 여자를 만난 게 운이 좋다고? 그녀가 박준호의 팔에 안겨 웃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내 말대로. 나 운이 좋았네?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 그녀가 놀라 물었다. 뭐? 이 집은 우리 둘이 산 거야. 나는 냉장고에서 그녀의 옷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이제 내 거인의 짐 싸일. 그녀는 울부짖었다. 영준아, 제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모든 걸 쑤셔넣어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날 나는 그녀를 잃었다.
아니, 버렸다. 그리고 복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실업급여로 버티며 매일 박준호와 지은의 소식을 훔쳐봤다. SNS, 회사 커뮤니티, 심지어 그들의 지인들까지. 지은은 박준호의 아파트로 갔고 그 새끼는 그녀를 공식 연인으로 소개했다. 결혼 소문까지 돌았다. 나는 미쳤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의 손길. 하지만 분노가 나를 살렸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그들이 잃을 게 많아야 했다. 돈, 명예, 사랑. 모든 걸. 먼저 나는 박준호를 파헤쳤다. 그는 부패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소문이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 증거를 모았다. 녹음 파일, 이메일, 심지어 지은과의 채팅 로그까지. 어떻게? 지은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았으니까?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녀의 클라우드에 접근했다. 바보같이 그녀는 바꾸지 않았다. 그 안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박준호가 그녀에게 돈을 주고 승진을 약속한 대화. 너만 내 거 되면 다 줄게. 지은의 답. 오빠, 사랑해. 나는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됐다. 나는 옛 동료를 만났다. 민수, 나와 같은 개발자였다. 그는 박준호의 희생양 중 하나였다. 형, 그 새끼 때문에 나도 거의 잘렸어. 우리는 술집에서 계획을 세웠다. 회사 서버에 해킹해서 증거 유포하자 위험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었다. 그 계획은 순조로웠다. 민수와 나는 밤새워 코드를 짰다. 박준호의 이메일 서버에 백도어를 심었다. 익명 계정으로 증거를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제목, 부사장의 더러운 비밀, 첨부 파일엔 모든 게 있었다. 지은의 사진까지. 그녀의 알몸이 아니었다. 하지만 충분히 치명적이었다. 다음 날 회사는 난리가 났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박준호는 체포됐다. 성추행과 횡령 혐의로. 지은은. 그녀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나는 TV 뉴스를 보며 웃었다.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 나를 찾아왔다. 원룸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 영준아, 제발 도와줘. 오빠가. 모든 걸 부정해, 오빠. 아직도 그 새끼를.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녀가 팔을 붙잡았다. 나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눈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공포였다. 그녀가 잃은 게 두려웠을 뿐에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좋아. 들어와. 그 밤 우리는 잤다. 옛날처럼.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는 함정이었다. 그녀를 더 깊이 끌어들이기 위해. 지은은 내 곁에 머물렀다. 박준호의 재판이 시작되자 그녀는 매일 울었다. 영준아, 나 때문에 내가 해고된 거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이제 끝났어. 거짓말. 나는 재판 자료를 훔쳐봤다. 박준호가 지은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 그녀도 공범이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그녀를 이용했다. 지은아, 내 증언이 필요해. 박준호를 무너뜨리자 그녀가 동의했다. 그래, 오빠.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말할게. 재판날, 그녀는 증언대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다. 부사장님이 저를 강요했어요. 거짓이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믿었다. 박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2년이, 그는 소리쳤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판사는 방청객을 쫓아냈고 재판은 연기됐다. 그날 밤 지은은 나에게 안겼다. 영준아, 고마워. 이제 우리 다시.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내 손은 떨렸다. 다음 단계였다. 나는 민수와 다시 만났다. 이제 지은 차례야. 민수는 놀랐다. 형,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냐. 나는 웃었다. 그녀가 먼저 배신했어. 우리는 그녀의 SNS를 해킹했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 그녀가 박준호와의 불륜을 자랑스럽게 올린 척 포스팅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사랑 승진 댓글은 폭발했다. 그녀의 지인들, 가족들까지.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이 왜 그래? 너 때문에 지은은 무너졌다. 영준아, 이게 무슨. 내 계정이 왜. 나는 위로했다. 해커야. 걱정 마. 하지만 그녀의 의심이 싹 텄다. 밤에 그녀가 물었다. 너 박준호 재판의 증거 어떻게 알았어? 나는 대답했다. 우연히 그녀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좋았다. 복수는 고통을 주기 위한 거였다. 그녀가 느끼는 이 불안, 이게 내가 느꼈던 거야. 한 달 후, 박준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년형이. 그는 법정에서 나를 노려봤다. 김영준,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오해예요. 부사장님. 지은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엉망이었다. 직장은 그만뒀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그녀는 나에게 매달렸다. 영준아, 나 이제 너밖에 없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큰 약점, 가족. 지은의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였다. 엄격한 사람. 그녀가 불륜을 알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터. 나는 익명 편지를 보냈다. 증거 사진과 함께. 당신 딸이 한 짓.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쫓아냈다. 집에서 나가. 지은이 내게 달려왔다. 아빠가. 왜? 나는 울었다. 함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나 봐. 그녀가 포기했다. 영준아, 우리 도망가자. 제주도로. 나는 동의했다. 그게 함정의 끝이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바람이 속삭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빌렸다. 지은은 웃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나자. 우리는 해변을 걸었고 손을 잡았다.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잤다. 하지만 내 꿈은 여전했다. 그녀의 배신, 그 웃음소리. 나는 그녀를 사랑했었다. 진심으로. 그래서 더 아팠다. 제주에서 나는 일자리를 찾았다. 카페 바리스타. 단순한 일,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마케팅 컨설팅. 하지만 그녀의 과거가 따라왔다. SNS에서 여전히 욕설이 쏟아졌다. 불륜녀 박준호의 창녀. 그녀는 계정을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마음에 상처가 쌓였다. 영준아, 나 후회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난 일은 잊자.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매일 내 핸드폰에 숨긴 폴더를 봤다. 그들의 사진, 대화. 증오가 나를 지탱했다. 민수가 연락했다. 형, 박준호가 감옥에서 자살 시도했대.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지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를 더 파고들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다시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우리는 제주 사무소에서 간단한 서약식을 했다. 반지 없이, 증인 없이. 그날 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영준아, 사랑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하지만
복수의 다음 단계는 그녀의 마음이었다. 나는 그녀를 임신시켰다. 일부러. 피임약을 빼놓고. 그녀가 알았을 때 기뻐했다. 우리 아기,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복수의 도구였다.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길 그걸 빼앗을 거야. 임신 초기, 그녀는 아프다고 불평했다. 영준아, 나 피곤해. 나는 돌봐줬다. 하지만 내 안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었다. 제주 생활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과거가 쫓아왔다. 옛 회사에서 소송장이 왔다. 해고가 부당했다는 민사소송. 변호사가 필요했다. 돈이 없었다. 지은이 말했다. 내 통장에서 꺼내. 그녀의 통장. 박준호가 준 돈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아니, 내가 할객 대신 나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의 노트북에 숨긴 파일, 박준호와의 은밀한 거래. 그녀가 돈을 세탁한 증거. 이게 뭐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노회야 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어느 날 폭풍이 왔다. 제주의 여름 태풍. 비가 쏟아지고 전기가 끊겼다. 우리는 촛불 아래 앉아 이야기를 했다. 영준아, 너 복수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는 울었다. 박준호 재판 때 증거가 너무 정확했어. 그리고 내 SNS. 너밖에 없었어. 나는 침묵했다. 그녀가 계속했다. 나 용서받고 싶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미 용서했어. 거짓.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를 끝장낼 거야. 하지만 아이 때문에 천천히. 태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대로 살아야 해. 지은의 말. 서울은 여전했다. 차가운 콘크리트와 번잡한 거리.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스타트업. 지은은 집에서 쉬었다. 임신 5개월. 그녀의 배가 부풀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척했다. 하지만 밤에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가족을 다시 끌어들일 거야. 그리고 그녀를 미치게 할 거야. 지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지은아, 용서할게. 아기 소식 들었어. 그녀는 기뻐했다. 엄마, 하지만 나는 편지를 보냈다. 당신 딸은 아직도 박준호의 돈을 쓰고 있어. 어머니는 다시 등을 돌렸다. 지은이 알았을 때 무너졌다. 왜 나한테만? 그녀가 나를 노려봤다. 너야. 내가 한 짓 드디어 폭발했다. 나는 웃었다. 맞아. 나야. 그녀가 칼을 들었다. 부엌에서. 죽여버릴 거야. 나는 피하지 않았다. 해봐. 그럼 아기도 죽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칼이 떨어졌다. 그녀가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 해? 나는 속삭였다.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운이 좋다고 했잖아. 그녀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복수의 절정이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변했다. 그녀는 나를 피했다. 집안에서 조용히 움직였고 배를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나는 지켜봤다. 그녀의 고통이 내 쾌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왜?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한 거. 나는 매일 거울을 봤다. 김영준, 너 미쳤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민수가 다시 왔다. 형, 그만해. 지은 씨 임신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공평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공평. 형도 잃을 거 많아.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맴돌았다. 나는 재고했다. 잠시.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박준호의 변호사였다. 지은 씨, 부사장님이 면회 신청했어요. 그녀가 거절했다. 절대 안 봐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움. 나는 알았다. 그녀는 아직 그 새끼를. 나는 면회록을 조작했다. 가짜로 그녀가 갔다는 기록을 만들었다. 감옥 관리 시스템에. 민수의 도움으로. 다음 날 지은의 지인에게 소문이 퍼졌다. 지은이가 감옥에 갔대. 박준호 만나러 그녀의 친구들이 연락 끊었다.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지은이 나에게 물었다. 영준아, 나에 정말 갔어. 나는 소문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미움이 피어올랐다. 임신 7개월. 그녀의 몸은 무거웠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었다. 아기 건강해요. 의사의 말에 그녀가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도망쳤다. 짐을 싸서. 영준아, 나 갈게. 너랑 더 못 있어. 나는 막지 않았다. 하지만 아기는 데려가. 그녀가 울었다. 아기는. 나 혼자 키울게. 문이 닫혔다. 나는 홀로 앉아 웃었다. 자유. 아니, 아직. 그녀를 추적했다. CCTV, 카드 내역. 그녀는 부산으로 갔다. 여관에. 혼자. 나는 따라갔다. 비밀리에.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가 배를 안고 울었다. 아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내 심장이 찢어졌다. 왜? 복수인데. 나는 돌아갔다. 하지만 계획은 계속됐다. 그녀의 은행 계좌를 털었다. 박준호의 돈, 전부. 익명으로 기부했다. 동물보호소에. 그녀가 알았을 때 절망했다. 돈이 다 없어.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다. 영준아, 제발. 도와줘. 나는 갔다. 부산 여관. 그녀를 안았다. 돌아오자 그녀가 고개 저었다. 아니. 너 미쳤어. 하지만 배가 무거워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데려왔다. 서울로. 아기 위해 그녀는 포기했다. 다시 내 곁에. 하지만 우리 사이엔 벽이 있었다. 차가운 침묵. 출산이 가까워졌다. 병원에서 그녀가 진통을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힘내. 아이가 나왔다. 딸, 작고 울음소리가 컸다. 지은이 아이를 안고 울었다. 사랑해, 우리 딸. 나는 봤다. 그 순간 그녀의 순수함. 하지만 증오가 속삭였다. 이제 빼앗아. 나는 병원에서 나왔다. 계획의 마지막. 나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일부러. 서류를 조작해 아이를 고아로 만들었다. 입양기관에 넘겼다. 익명으로. 지은이 퇴원할 때 아이가 사라졌다. 아기 어디? 그녀의 비명. 나는 병원 실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너가, 그녀가 나를 때렸다. 내 딸 돌려줘. 나는 웃었다. 이미 늦어. 내가 박준호한테 준 대가야? 그녀가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나는 속삭였다. 운이 좋다고 했잖아. 나한테. 지은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냥 텅 비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거리로 나갔다. 나는 지켜봤다. 그녀가 한강 다리 아래 앉아 있는 걸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흩뜨렸다. 영준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에게가 아니었다. 공허해.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복수의 끝이 다가왔다.
하지만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지? 민수가 찾아왔다. 형, 아이는, 나는 말했다. 입양 보냈어. 그는 충격받았다. 형, 그건. 너무해. 그는 떠났다.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홀로 남은 나는 후회했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공허. 지은의 비명을 들을 때마다 내 과거가 떠올랐다. 그녀와의 첫 데이트, 결혼식, 그 행복. 모든 게 거짓이었나? 아니, 진짜였다. 그래서 배신이 더 아팠다. 지은이 사라진 지 일주일, 경찰이 왔다. 실종 신고 그녀의 어머니가 했다.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그녀는 살아있을 거야. 복수로. 나는 그녀를 찾았다. 거리, 카페, 심지어 박준호의 옛집까지. 마침내 한 낡은 모텔에서 그녀가 앉아 있었다. 마른 몸, 헝클어진 머리. 영준아, 그녀가 나를 봤다. 미소 지었다. 왔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진심이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말했다. 아니. 나 미안해. 처음부터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그녀의 배신 이유. 내가 너무 멀었어. 1. 박준호가 채워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쳤어. 복수로 그녀가 물었다. 아기. 돌려줄 수 있어. 나는 시도할게 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입양은 영구적이었다. 우리는 함께 살았다. 다시. 하지만 달라졌다. 사랑이 아니었다. 공생. 그녀는 치료를 받았다. 정신과 우울증.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아이를 잃은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밤에 나는 울었다. 왜 이렇게 됐어? 높은 건물 꼭대기. 서울 타워. 우리는 올라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지은이 말했다. 영준아, 끝내자. 이 고통, 그녀의 눈에 결의가 있었다. 나는 놀랐다. 그녀가 웃었다. 나처럼. 복수처럼 그녀가 난간으로 다가갔다. 나는 잡았다. 안 돼, 싸움. 그녀의 손이 미끄러졌다. 그녀가 떨어졌다. 아니, 밀린 거였다. 내 손에서. 경찰이 왔다. 자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살인. 우발적. 그녀의 몸이 한강에 떨어진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 복수, 사랑, 증오, 나는 자유로웠다. 아니, 같았다. 내 안에. 재판은 없었다. 증거 없음. 하지만 내 마음은 재판 중이었다. 매일 나는 아이를 찾으려 했다. 입양 기록을 훔쳤다. 마침내 찾았다. 미국으로. 새로운 가족에게. 나는 가지 않았다. 그 애가 행복하면 돼. 시간이 흘렀다. 2년 나는 홀로 살았다. 작은 아파트, 매일 출근. 승진했지만 빈 껍데기였다. 지은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됐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를 용서했다.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가해자. 밤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운이 좋다고. 나는 웃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민수가 결혼했다. 초대장을 보냈다. 나는 갔다. 형, 새로 시작해. 그의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작. 이미 늦었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잃은 것들, 사랑, 가족, 나 자신. 어느 날 편지가 왔다. 익명. 아내 사진.
우리 딸 2살. 웃는 얼굴. 그녀는 행복해,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서울의 겨울 다시. 나는 한강 다리를 건넜다. 바람이 차다. 지은아, 미안해, 중얼거렸다. 그녀의 그림자가 스쳤다. 미소 지었다. 운이 좋았어, 영준아, 이제 이해했다. 운이 좋았다는 말에 그녀가 준 기회. 변화의. 나는 살았다. 후회 속에. 하지만 그게 삶이다. 배신, 복수, 용서. 인간의 어둠.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조심스럽게. 사랑. 다시. 모르겠지만 시도할 거야. 끝, 아니, 시작.